제가 좋은 제품 가끔 소개해드리는데요. 특히 애국기업 소개합니다. 경남제약에서 초임계 RTG 오메가3 루테인 프로맥스 나왔는데요. 한 알로 4가지 효과 봅니다. 눈 건강, 혈행 개선, 뼈 건강, 항산화. 한 알로 끝납니다. 파격 할인합니다. 전화하십시오. 좋습니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류근일 선생인데요. 전 조선일보 주필이시죠. 뉴데일리의 류근일 칼럼을 정기적으로 소개하시는데 오늘 내용이 아주 심각하고 좋습니다. 제목이요. 한동훈의 자유주의 정치경제학 1000명, 윤석열 정치철학에 살붙이다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젠 대한민국 건국과 6.25 남침 격퇴, 그 후에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 글로벌 중추 국가화의 전 과정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체제적 이론을 정립해야 할 때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때는 뚜렷한 가치관과 비전이 있었다. 이 확고함이 건국과 발전의 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한국의 비좌파의 이념적 확신은 혼란에 빠졌다. 노태우 정부는 어딘가 꿀리는 듯한 눈치였다. 김영삼 정부는 동맹은 민족에 우선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는 뭔지 모를 중도 실용주의를 내걸었다. 박근혜 정부는 통진당을 해산했지만 일부 우파에 의해 무너졌다. 정체성의 혼란이었다. 윤석열, 한동훈의 정치 철학과 정치 경제학. 그러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본격적인 자유주의적 인식이 다시 대두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 8.15 경축사, 자유총연맹 축사, 그리고 주사파와는 협치 없다라는 천명이 그것이다. 그 뒤를 잇듯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월 15일 제주 해비치 호텔 리조트에서 열린 제46개 제주 포럼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기업의 성장이 대한민국 성장 그 자체였다. 이병철, 정주영, 최종현, 구인회 등 창업자들은 영웅이었다. 1950년에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이 그 결정적인 계기였다. 이승만 농지개혁은 농업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했다. 자본주의 변혁의 미천을 마련한 셈이었다. 농지개혁은 소작농을 자영농으로 바꿨다. 6.25 남침 때 농민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는 배경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들은 극좌의 거짓 선동으로 흐려졌던 한국 자유민주주의 철학적 정치적 정체성을 다시 바로잡아 놓은 것이었다. 한동훈 법무장관 연설은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경제적 초석을 놓은 것 역시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이었음을 재확인했다. 윤, 한 연설, 극좌 혁명 이론 격파. 이 두 갈래 연설들로 극좌 세력의 혁명 이론인 주체사관과 식민지 종속 이론은 전면적으로 부정당하고 격파당했다.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인가? 자유주의 정치 철학과 정치 경제학의 기초에 한국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목숨 걸고 투쟁하는 것이다. 한국 자유인들도 지난 시절의 극좌처럼 온몸으로 싸워서 얻을 생각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 일부와 언론 일각 같은 잔머리 기회주의는 자유를 보장할 수 없다. 대한민국 본연의 정체성, 자유주의 정치 철학과 자유주의 정치 경제학의 재확립을 위하여 이렇게 큰 담론을 유근일 선생이 제기하셨는데요. 전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주의의 정체성을 되살렸고 문제 제기를 했고 그걸 위해서 깃발을 들었고 한동훈 장관은 거기에다 살을 붙이면서 정치 경제학, 경제학적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 노선에 깃발을 같이 들었다. 이 두 노선,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주의 정치 철학,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의 정치 경제학, 이게 맞물려서 자유민주주의, 우리 지금 우파에 우파 좌파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있게 한 정체성에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는 게 유근일 칼럼의 오늘 본질입니다. 재정립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동안에 우파 대통령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정체성의 싸움에는 부실했다는 얘기죠. 여기 설명했듯이 노태우도 그랬고 김영삼도 그랬고 이명박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도 통진당 해상하는 것까지는 정체성 싸움이 좋았는데 이 정체성 확립이 절실하지 못했고 싸움이 받쳐줄 전사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파들의 배신에 의해서 무너졌다. 정체성의 혼란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근데 저들은 좌파들은 지네들의 정체성 있죠. 좌파의 정체성. 그러니까 주체사상 주사파의 정체성. 그다음에 중공과 북한과 같이 가자.
한미동맹 허물고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북한과 같이 가자는 저들의 정체성은 계속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우파들의 정체성은 어딘지 모르게 흐물흐물해지고 배신하고 그 다음에 비겁하고 눈치 보고 이러다가 정체성이 흐물흐물해졌는데, 다행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정체성 재정립에 신호탄을 쏴 올리니까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은 이 정체성 재확립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뭐 말로 그냥 이리 뭐라고 그럴까, 그냥 공연불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심각한 상태에 와 있다. 지금 체제전쟁 상태에 와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들도 난리를 치지만 자유우파 시민들도 토요일마다 광화문 광장에서 싸우고, 일부는 또 법치주의를 살리느라고 여러 군데서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는데, 왜냐하면요, 저들은 목숨 걸고 싸우고 있어요. 그 범죄자 이재명을 왜 보호하겠습니까? 저들이 봐도 범죄자인들 뻔히 아는데 왜 보호하겠습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 있잖아요, 야당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오늘 이낙연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알 것이다 이러면서 분열은 혁신의 대상이다 이러고 나와요. 또 뭐 처음에 좀 잘 나가는 거 같지 아니라니까. 저들은 일사불란합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그 얘기 있잖아요, 불체포 특권 포기해야 된다, 그게 혁신 1호안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좀 되는 거 같아 아니라니까. 그거는 이 사람도 지 입으로 얘기해요. 사람이 아파서 열이 나면은 열부터 극약 처방을 먼저 긴급한 처방을 한 거다. 1호 혁신안은 혁신안이 아니라 불체포 특권 포기는 그저 긴급한 처방으로 시급히 치료해야 하는데, 열이 있으면 열부터 떨어뜨려야 한다. 그 열 떨어뜨리는 거 해열제 하나 준 거지. 특권이라는 이거 빨리 걷어내야 된다 생각해서 해열제 하나 준 거지, 진짜 1호 혁신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냐면, 그래도 이재명 뭐 혁신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좌파로 똘똘 뭉쳐서 갈아엎어야 된다는 게 얘네들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낙연도 분열하지 말라, 그 분열하면 혁신 대상이 된다는 게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얘기예요. 얘네들은 혁신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정권 탈환, 윤석열 정부 무너뜨리기. 그래서 자기들의 가는 정체성, 북한과 연방제로 가고 중국과 중공과 같이 가고 미국 걸러내고 미국과 갈라쓰고 이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선거에 이겨야 된다. 선거에 이기려면 똘똘 뭉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목숨 걸고 해, 애들은. 이재명이가 범죄자이고 무슨 파렴치한 놈인 건 중요하지 않다. 범죄자이래도 중요하지 않고 뭉쳐야 된다. 왜? 지금 이재명이 당대표고 이재명이 싸우고 있으니까. 범죄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재명으로 깃발을 같이 들고 같이 싸우자는 거예요. 이낙연이 분열하면 혁신 대상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거 일요일 날 저녁 때 녹화하는데요, 일요일 날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쟤들은 저렇게 체제전쟁에 나서고 있는 거예요. 임종석이도 나섰는데요, 그동안에 임종석이 조용히 있으면서 가끔 튀어나오는데 이제 목숨 걸고 튀어나왔어요. 아니, 내 입으로 목숨 걸고 튀어나왔다고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임종석 동무가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년 총선 죽기 살기로 최선 다할. 이거 목숨 걸고 나왔잖아요. 죽기 살기로 최선 다한대. 그리고 자기가 사실상 뭐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건데 죽기 살기로 나오겠다는 건 뭐냐면, 이제 그러면서 지가 얘기합니다. 임종석이가 2019년 정계 은퇴는 그때 은퇴 선언했잖아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계 은퇴 선언한 거래요. 근데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할 책임과 의무가 민주당에게 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보세요. 임종석 동무뿐만 아닙니다. 그냥 윤석열 정부 무너뜨리기 위해서 쟤들을 죽기 살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얘기입니다. 임종석이가 나오면서요,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윤 대통령 혼자 냉전 이념에 빠져 있다. 자, 이게 윤 대통령이 제기하는 이념 전쟁에 쟤들은 겁을 먹은 거예요. 정체성 전쟁에, 윤 대통령이 전쟁에 겁을 먹고 자기네들도 각오를 하고 전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럽니다. 탈중국 선언으로 한국 경제가 최악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거 보세요. 얘네들은 탈중국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하고 같이 가고 탈미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시시콜콜 얘기하는데, 답답하고 억울한 게 많더라도 당 내부적으로 통 크게 단합하는 것은 이재명만이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위시로 해서 이재명을 톱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단합해서 윤석열 무너뜨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혁신이도 그렇고 임종석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그거에 반대하는 놈들은 혁신 대상으로 처단하겠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임종석이가. 아니, 이거 임종석이가 얘기한 거예요. 15일 날 강연에서 얘기한 겁니다. 명사특강 강연에서 얘기하면서
내년 총선과 다음 대선에서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할 것.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나서달라 이런 얘기인데, 야, 그러면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단점이 뭐냐고 그런 질문을 하니까 지나치게 참는 게 인간적인 면에서 단점이다. 이런 얘기.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나치게 참는 게 문재인의 단점이래요. 참지 말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재인이. 참아서 자기네들이 이 꼴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5년 동안 나라를 분탕질을 쳐놨는데 얘가 참았다는 건 뭐예요? 싹 잡아 쳐넣었어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윤석열, 한동훈이고 뭐고 싹을 다 잘라버리고 다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참아가지고 이 꼴을 당했다는 거.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문재인이 참았습니까? 아니 USB 건너줘. 북한이 시키는 대로 다 해. 아주 태양광으로 그냥 나라 돈을 갖다가 지네 진지전들 다 먹여 살려. 아 그리고 탈원전 하면서 북한에 이롭게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완전히 망쳐놔. 이렇게 했는데 얘가 왜 이런 얘기할까? 싹 잡아 쳐놓고 죽였어야 했는데 죽이지 못했다. 싹을 못 잘랐다. 지나치게 참았다는 거예요. 이 도둑놈들이. 그러니까 얘들이 다시 다음에 정권 잡으면요 무섭게 합니다. 노무현, 문재인 이거 아무것도 아니게 엄청난 시간 끌지 않고 고려연방제로 갈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시키고요. 무서운 놈들이에요. 체제전쟁에 목숨 걸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진짜 욕 나온다. 체제전쟁인 줄 모르고 있어요, 얘들은. 그저 금배지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전쟁이라는 인식조차 못하고 그냥 이재명이 저 범죄자니까 저 통선에서는 범죄자가 이끄는 당 찍겠냐? 우리 찍겠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공천 받을까? 일단 공천만 받으면 이길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눈치 보지? 자 김기현한테 어떻게 눈치 보이지? 그리고 뭐 어떻게 대충 살아남아야 되는데 괜히 이상하게 센 소리 했다가 저 태영호나 저 김재원처럼 5.18 같은 거 괜히 정체성 이런 얘기했다가 내가 그냥 징계 먹고 공천 못 받으니까 가면서 봐 살얼음판 조심. 마치 제대 말년의 병장이 저 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듯이 야야 공천 말년에 야야야야 조심해자. 얘라 이 싹 다 싸대기를 갖다가 쳐맞을 놈들. 저쪽은 체제전쟁에 죽기 살기로 나오자는데 이쪽은 죽기 살기가 아니라 요 눈치 저 눈치 저 눈치 요 눈치. 그러니까 이기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근희 선생 얘기대로 한동훈 장관이 마침 같이 살을 붙였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에 우리 정체성 싸움에 살 붙였으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나서 국민들이 목숨 걸고 나섭시다. 최소한 자유우파 국민들이 나섭시다. 갑시다.